American ownership of those plants would be the best protection for that infrastructure and support for Ukrainian energy infrastructure.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 부분의 그 부분 휴전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당초요구는 뭐 반영된 것 같지 않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조금 이상합니다. 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을 뭐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휴전까지는 뭐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평가가 주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이게 참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30일 부분 휴전 이것도 이제 성과다라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뭐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종전 조건에 대한 것들이 암묵적인 합의 또 뭐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전쟁을 좀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먼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좀 전에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은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좀 불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월 28일이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번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다가 고성과 삿대질을 통해서 파행을 겪은 이후에 아유, 거기서 그 트럼프 네.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그렇죠. 넌 당신은 카드가 없어 막 이러는데 야, 이거 뭐 그 이후로 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가장 전쟁 수행에서 중요한 이런 정보 공유,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표적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민간 상용 위성이 식별해낸 러시아군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상 동결이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화회담을 통해서 다시 좀 회복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나온 모습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에 30일간의 임시 휴전안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은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넘어갔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이 임시 휴전안 30일을 전 절대 밟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회담을 통해서 30일 임시 휴전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30일간 공격을 동결 혹은 중단한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했던 건 30일간 전면 그렇죠. 휴전이었죠. 전면 휴전. 예, 정전, 휴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최종적인 모습은 그냥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기 때문에 사실은 30일 임시휴전안이라는 것은 30일 동안에 그야말로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간에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만 공격하지 않고 나머지 지상전이라든지 혹은 드론을 활용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적대 행위들은 정상적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러시아가 받은 것이죠. 그 회담 끝나고 백악관이 발표하고 크렘린궁의 발표도 약간 좀 그 차이가 있어요, 보면. 온도차가 있습니다. 예, 그 백악관에서는 에너지와 기타 기반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기반 시설, 그러니까 마치 에너지와 관련된 기반 시설만 휴전이다,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결국은 더 좁혀서 해석하는 사람 말을 따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왜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러시아가 다시 역제안을 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뭐 전쟁이 3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전 전선에 걸쳐서 러시아군이 어떤 전장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쿠르스크라고 하는 영토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그야말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심의 반격 카드를 던져서 쿠르스크 개전 초기만 해도 거의 뭐 12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러시아 본토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기와 능력, 태세, 의지를 보여줬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국제사회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지원, 그러니까 무기 지원, 재정적 지원, 인도적 지원들을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쿠르스크 지역마저도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전장 주도권을 확립하고 있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굳이 임시 휴전한 30일을 받아서 지금 막 공격 기세를 높여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점령 지역을 확장하고 있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임시 휴전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자국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떤 전쟁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시휴전은 안 받고 대신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만 공격을 중단한다 이렇게 받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뭐 300km, 500km, 많게는 1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무인 공격기를 활용해서 러시아의 주요 핵심 표적을 공격을 우크라이나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 표적 공격 대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인프라 시설인데 그런 공격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나마 우크라이나군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군사적 옵션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당연히 그 뭐 쿠르스크 지역 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조그만 지역이죠. 그렇죠.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이 밀고 들어온 뭐 돈바스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 비하면 뭐 비결 정도의 그 크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점령지 다 반환을 하고,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일 텐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슨 어느 지원, 어떤 지원도, 그다음에 정보 제공도 이런 거 다 중단해라. 네. 라고 했는데 이거 받을까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또한 역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기민하고 영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때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한 이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으로 이제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무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방위 역량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을 함으로써 전쟁이 지연되고 있는 효과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시휴전은 받지 않고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만 공격 중단하는 것 받되 그에 대한 조건으로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뭐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추가적인 미측에서의 검토가 있겠지만 당장 유럽연합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조건들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잖아요. 이거 뭐 자기가 취임만 하면은 24시간 당장 끝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 동영상 준비돼 있나요? 예, 한번 보고 가시죠. Ukraine ceasefire just agreed to a little while ago. Now we have to go to Russia and hopefully President Putin will agree to that also, and we can get this show on the road. Ukraine has agreed to it, and hopefully Russia will agree to it. We're going to meet with them later on today and tomorrow,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wipe out a deal. But I think the ceasefire is very important. If we can get Russia to do it, that'll be great. If we can't, we just keep going on, and people are going to get killed. Lots of people. To get the Russians to agree? I'll talk to Vladimir Putin. Yeah. When will I you want to talk get. to him? Look, that's the other. It takes two to tango, as they say, right? So hopefully he'll also agree. And 자, 저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말이죠. 뭐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모양새를 많이 구긴 이 결과예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요. 어떻습니까? 그래 사실은 뭐 푸틴 대통령은 가만히 전화 통화만 하다가 의문의 일승을 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일패?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의문의 일승,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의문의 일패 혹은 이패 뭐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푸틴 대통령의 거래주의적인 그런 이 평화 협상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모든 상황이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유리하게 지금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종전 조건과 관련된 것들 또 러시아가 주장하는 그런 이익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푸틴 대통령만 좋은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의문의 1승을 거둔 푸틴 대통령 지금 뭐 2승, 3승을 하기 위해서
결국 아까도 좀 전에 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을 중단하라는 그렇죠. 요구,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받겠죠? 그것은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임시 휴전안을 푸틴 대통령이 받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조건을 붙일 것 같습니다. 고려할 수 있겠다. 사실상 뭐 지금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하는 거 이거를 중단해 버리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버티기 힘든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최소한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무기들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런 무기들도 뭐 짧으면 3개월 또 길면 6개월 이내에 사실은 소진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의 무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로서도 6개월 이후에는 사실은 버티기 어렵고요. 그래서 전쟁 지속 능력을 현 수준에서의 수준만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가장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고 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건데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가 한단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렇죠. 이 만나서 이제 휴전 협상을 하는데 중재자는 사우디아라비아고 협상의 양 대상자가 미국하고 러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패싱되었습니다. 예. 그 지금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로 2시간 그렇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젤렌스키 대통령에 공유해 주는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뭐 우리는 그거 저거 한다. 그렇죠. 받아들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백악관 가서는 당신은 카드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을 갖다 그렇게 하느냐라고 진짜 대놓고 면박도 당하고요.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 지금 부분 휴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Ми будемо підтримувати будь-які пропозиції, які ведуть до сталого і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у. Але для цього ми повинні розуміти, про що йдеться, які деталі. І дай Бог, щоб ми знали всі ці деталі, щоб партнери проговорили з нами, тому що в цій війні дві сторони – Росія і Україна. І без України домовлятись, мені здається, безрезультативно. Ми ж підтримуємо всі кроки що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Ми і будемо підтримувати, але для того, щоб щось підтримувати, треба розуміти, що конкретно. Буде час у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він зайнята людина, буде час, він набере будь-який час, у нього є там телефон, немає питання, ми готові, проговоримо з ним наступні кроки. 참 보면 약소국 정상의 비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겠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그냥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카드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뭐 트럼프 2기 출범 자체가 그간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을 의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관세 정쟁이 시작이 되어서 적대국 외에도 지금 미국의 동맹국에도 관세 폭탄을 이렇게 좀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고 나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저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쟁점사항 3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영토 문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세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리더십 문제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제 가속화될 본격화할 종전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영토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권적인 영토를 러시아군에 빼앗겼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 헌장에서는 세계 평등의 원칙과 주권 원칙을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침략국 러시아가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영토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의 입장이라는 것은 현 수준에서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선을 동결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러시아군이 물리적 수단으로 빼앗은 영토는 러시아의 국내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든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지켜줄 수 있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해서 동맹 회원십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장 중추국가고 모범국가인 미국이 나서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난 2월 말에 오벌 오피스에 있었던 미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 이후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도 중단하고 정보 공유도 중단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 미 조야에서 특히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리더십이 적절치 않다, 협상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그것은 뭐 다소간 어떤 리더십 교체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발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 사항들은 사실은 그간에 꾸준히 러시아가 주장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지금은 이제 미국이 대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전 시작부터 굉장히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상황에서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박사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이 깡패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일각에서는 뭐 신제국주의의 부활, 그리고 예. 강대국 정치의 복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토. 근데 이 나토 가입 문제는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의 영광을 지금 되찾으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해서 동유럽을 이렇게 쭉 해서 일종의 서방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 범퍼 역할을 해주는 이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다 사라진 사라졌죠. 상태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거의 정말 이렇게 심장 바로 밑에 턱 밑까지 예, 턱 밑에 그냥 나토가 그 자신을 겨누는 미사일이 이렇게 딱 배치되는 그런 셈인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거는 참 피하고 싶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합리적 안보 우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신 나토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 국민들이나 푸틴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합리적 안보 우려라는 것은 마치 돌에 새겨진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 러시아 편을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확실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주장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했다라는 소식도 한번 들려온 적이 있었고, 네. 지금 또 많이 반격을 했다고 그러죠. 현재 지금 전황을 좀 정확히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 사령부의 지휘소를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월 12일인데요. 그날 3월 12일은 어떤 날이냐면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계기에 30일간 임시 휴전안이 합의가 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푸틴 대통령은 전투복을 위아래 입고 상하이 전투복을 착용한 날은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하고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투복을 착용하고 이제 러시아 총참모장이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전선 상황을 보고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지시를 합니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쿠르스크 전체 영토를 탈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군 총참모장 겸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겼던 영토의 대략 한 86%를 회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쿠르스크 전체 영토가 한 3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고, 거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투 초기에 점령했던 영토는 대략 한 1,200에서 1,250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현재 뭐 러시아 국방당국이나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이 추정하는 평균치를 이렇게 고려해 보면 최소 85%에서 90% 이상 우크라이나군은 영토를 러시아군에 다시 빼앗겼고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대략 한 200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군이 북한군과 함께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정면에서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스관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유럽으로 보내는 그 가스관의 이제 시작점 중에 하나가 수자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작년 말부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나아가는 가스관이 동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이 쿠르스크 후방으로 침투를 해서 사실은 후방 퇴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후방 퇴로를 차단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고립이 되어서 러시아군의 포위 섬멸 작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토로부터 예비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 예비대 지원 자체도 이 후방 퇴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네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엊그제 또 어떤 행사 계기에 쿠르스크 영토 탈환을 위한 러시아군의 임무는 달성되고 있고 조기에 실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마 이제 쿠르스크 영토 탈환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쿠르스크 영토 탈환 작전에 북한 특수작전군이죠.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교전에 참여했던 그 병력들이 대대적으로 러시아군과 함께 연합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러시아군의 영토 탈환 작전에 상당한 작전적 수준의 이런 기여가 있기 때문에 좀 우크라이나군이 좀 불리한 상황에 이렇게 좀 처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박사님 말씀하신 지금 쿠르스크 반격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군 이거 관련 동영상이 준비돼 있죠? 한번 보고 올까요?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 부대가 북한 보병 지원을 받아 공세에 나섰다고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어 SNS를 통해 러시아 부대가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쿠르스크에선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3분의 2가량을 잃는 등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과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크루스크와 수미 지역 상황이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것인지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60%에 가까운 전력 공급을 이 원자력에서 하고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는 자포리자 발전소를 포함해서 총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이 원자력이 유럽에서 최대 규모이고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도 10위권에 있는 그런 엄청난 대규모 발전소인데요. 그것은 러시아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3개 원자력 발전소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 계기에 원자력 관련돼서 미국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은 어떤 전쟁 관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차원보다는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현황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치 히토류 50%를 미국이 그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 같이 그걸 위해서 광물 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익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각에서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통해서 일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추구하고 있는 마가 정책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해외 군사 개입 최소화입니다. 특히 지금 유럽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불개입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자력 발전소 어떤 운영을 위해서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에 방점이 좀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 정치 질서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두 박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